여러분, 오늘은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건 낡은 수첩 속 편지 한 장.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그녀는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 박철수 씨는 올해 72살입니다. 그는 자주 생각합니다. 아내 김영애 씨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1973년 가을이었습니다. 직장 선배의 소개로 만난 맞선 자리. 영애 씨는 수줍게 웃으며 차를 따라주었고 철수 씨는 그 모습에 한눈에 반했습니다. 결혼 후 영애 씨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힘들 때면 언제나 옆에 있었습니다. 철수 씨가 회사에서 승진 탈락 소식을 듣고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주 냄새가 풍겼습니다. 아내 영희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의 외투를 받아주었습니다. 오늘 힘들었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 씨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아내의 어깨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들 교육도 영희 씨가 도맡았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공부를 싫어했습니다. 영희 씨는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1등 하기를 바라지 않아. 다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지금은 공부가 필요한 거야.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달라졌습니다. 결국 의대에 진학했고 지금은 대학병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 수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 때 친구 문제로 힘들어하던 수진이에게 영애 씨는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주며 쪽지를 넣어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그 쪽지를 보며 수진이는 힘을 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평화로운 건,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란 건 모두 아내 덕분이라고. 여보, 이 모든 게 당신 덕분이요. 영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함께 이뤄낸 거죠. 그런 아내였습니다. 50년을 함께한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철수 씨는 퇴직 후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 씨는 그때마다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오래오래 함께해요. 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100년애로 할 거야.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봄 영희 씨는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 가는 날이었나요?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다음 주 화요일이야. 아까도 말했잖아. 영애 씨는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지만 눈빛 어딘가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그랬나? 미안해요. 깜빡했네. 철수 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 놓인 메모지를 발견한 것입니다. 똑같은 글씨로 5번이나 적혀 있었습니다. 병원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병원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철수 씨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글씨는 점점 흐릿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은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여보, 영애 씨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당신이 쓴 거요? 영애 씨는 메모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제가 언제 이렇게 많이 썼지? 그 순간 철수 씨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러겠지. 요즘 날씨도 안 좋았으니까 푹 쉬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 씨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집이 어디였지? 길을 잊어버렸어요. 철수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20년을 산 동네인데 길을 잊다니. 지금 어디 있어요? 마트 앞 버스 정류장이요. 철수 씨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영희 씨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장바구니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같이 집에 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씨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남편 몰래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 왜 이러는 거지? 내가 왜 집 가는 길을 잊어버린 거야? 손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자고. 영희 씨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철수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한 번만 검사 받아봐요. 그래야 내가 안심이 돼요. 결국 영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실 앞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영희 씨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 MRI, 혈액 검사.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실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의사는 MRI 사진을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마 부분의 위축이 관찰됩니다. 인지 기능 검사 결과도 정상 범위를 벗어났습니다. 철수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조기 치매로 진단됩니다. 지금부터 관리를 잘하시면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훈련,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합니다. 영희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매인가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영희 씨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철수 씨가 부축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짐이 될 것 같아요. 철수 씨는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짐이라니. 우리 50년을 함께 했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영희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작게 흐느꼈습니다. 내가 치매라니.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철수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초기 치매. 그 단어가 눈에 박혔습니다. 다음 날 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 준호에게. 준호야, 너 지금 시간 있니?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진 중인데.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초기 치매래. 병원에서 검사받고 왔어. 어떻게? 어머니가요? 그렇게 멀쩡하셨는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믿기지 않아. 하지만 사실이야. 전화를 끊고 딸 수진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엄마가. 괜찮아. 초기니까 관리하면 돼. 지금 당장 갈게요. 수진이는 그날 저녁 바로 달려왔습니다. 준호도 병원 일을 마치고 늦은 밤에 도착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영희 씨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 요양보호사를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수진이가 반발했습니다. 엄마를 남한테 맡기자고? 그건 아니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신데 혼자 감당하시겠어? 내가 주말마다 올게. 평일에는 아빠가 계시고 주말만으로는 안 돼. 24시간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오빠는 맨날 병원 일만 바쁘다고 하면서 엄마 일에는 남 맡기자고만 하네. 나도 바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감정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철수 씨가 제지했습니다. 그만들 해라. 어머니가 듣고 계신다. 두 남매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는 이미 모든 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아이들이 나 때문에 싸우고 있어. 여보도 힘들어하고.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싸웠다. 나 때문에. 준호는 요양보호사를 부르자고 했다. 수진이는 울었다. 여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 글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치매는 계속 진행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남한테 맡기는 건. 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치매 안심센터에 상담받으러 가보자.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고. 그날 밤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영희 씨는 방 안에서 계속 수첩에 적었습니다. 나는 문제다. 나는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다. 나는. 마지막 문장은 끝맺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일주일 후 가족은 함께 치매 안심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차 향기가 났습니다.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철수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치매 환자분이 틀린 말을 하셔도 절대 부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그분에게는 그게 진실입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가 아니라. 그래, 알겠어.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해볼까? 로 대응하세요. 환자분의 말을 일단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절대 다그치지 마세요. 왜 기억을 못해? 아까 말했잖아. 이런 말은 환자분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대신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요라고 말씀하세요. 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번째, 일상을 단순하게 만드세요.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루틴으로 생활하면 환자분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영애 씨는 조용히 앉아 듣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영애 씨를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치매는 부끄러운 병이 아닙니다. 당뇨나 고혈압처럼 관리하는 병이에요.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영애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이해해주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보다 먼저 우리가 배워야 했네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엄마를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천천히. 영애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가족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코스. 천천히 걸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오늘 날씨 참 좋네요. 그래요. 하늘도 맑고. 우리 저기 벤치에서 쉬었다 갈까요? 좋아요. 영희 씨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수진이는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간단한 음식이지만 함께 만드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지? 응? 뭘? 된장찌개 만들 때 순서요. 아, 먼저 멸치 육수를 내고 말이 더듬거려도 괜찮았습니다. 수진이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준호는 한 달에 2번씩 병원 검진을 함께 다녔습니다. 약을 챙기고 의사와 상담했습니다. 어머니, 약 드셨어요? 아, 먹었나? 괜찮아요. 같이 확인해 봐요. 작은 약 상자에 요일을 적어 놓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걸 보며 약을 챙겨 먹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집안의 날카로운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영희 씨도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가족들은 화내지 않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요일이었지? 목요일이에요. 아, 그랬구나. 목요일. 5분 후 다시 물어도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요일이에요, 여보. 영희 씨는 그런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화내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그저 웃으며 대답해주는 남편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의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가족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방법을 찾았습니다.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영애 씨도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있구나.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은 웃었고 함께 식사했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영희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밤마다 그녀는 조그만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6월 3일. 오늘 준호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다. 엄마,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준호는 정말 괜찮을까? 나 때문에 병원 일 외에도 걱정이 많아진 것 아닐까? 6월 10일. 수진이가 왔다. 같이 저녁을 만들었다. 나는 된장찌개 끓이는 걸 잊어버렸다. 수진이가 알려줬다. 수진이는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 피곤함이 보였다. 주말마다 나를 보러 오느라 힘들 텐데. 6월 17일. 여보가 나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갔다. 밤에 길을 헷갈려서 부엌으로 갔던 것이다. 여보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허리를 주물럭거리고 있었다. 나 때문에 남편이 허리까지 더 안 좋아졌다. 글씨는 점점 떨리고 있었습니다. 6월 24일. 오늘 준호와 수진이가 전화로 싸웠다. 내가 들으라고 한 건 아니지만 들렸다. 오빠가 더 자주 와야지. 나도 바빠. 내가 가까이 사니까 내가 더 가야지.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예전에는 싸우지 않던 남매가 나 때문에 싸우고 있다. 영애 씨는 수첩을 덮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낮에는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하지만 밤이 되면 무거운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없으면 가족들이 편해지지 않을까? 내가 없으면 준호도 병원 일에만 집중할 수 있고 수진이도 자기 가정을 챙길 수 있고 여보도 편히 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밤 철수 씨가 거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요즘 좀 피곤해서. 응, 어머니는 괜찮으셔. 약도 잘 드시고. 나도 괜찮아. 걱정 마. 그래, 알았어. 안녕.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 소리. 영희 씨는 방문 틈으로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철수 씨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여보가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구나. 영희 씨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못 갈 것 같아. 아이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 데려가야 해. 그래, 괜찮아. 가족 돌봐야지. 전화를 끊고 영희 씨는 생각했습니다. 수진이도 자기 아이 때문에 힘들 텐데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구나. 그날 저녁 준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당직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죄송해요. 영희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일 열심히 해.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7월 1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다. 나 때문에. 준호는 당직까지 서면서 나를 걱정하고 수진이는 아이 돌보면서 나를 챙기고 여보는 매일 나를 돌보느라 지쳐가고 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불행해지는 건 원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서 어쩌면 문장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영희 씨는 펜을 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을 굳혀갔습니다. 며칠 후 영희 씨는 작은 가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벌의 옷, 통장 하나, 그리고 수첩.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영희 씨는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부디 가족들이 편해지길. 내가 없어도, 아니, 내가 없어야 그들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녀는
혼자만의 결심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7월 15일 아침, 철수 씨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잠을 설쳐서 피곤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침 8시. 여보, 아침 먹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철수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엌에도 화장실에도 아내가 없었습니다. 여보, 다시 한번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장을 보니 아내의 운동화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에 산책할 때 신던 낡은 운동화. 산책 나갔나? 하지만 평소에는 함께 나갔는데 오늘은 혼자 나간 걸까? 불안한 마음에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첩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철수 씨는 다가가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집을 나선 후일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화내지도 마세요. 이건 나의 선택이에요. 지난 몇 달간 나는 생각했어요. 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고. 준호는 바쁜 병원 일에도 나를 걱정하느라 당직까지 서고 있어요. 수진이는 어린아이를 돌보면서도 주말마다 나를 보러 와요. 당신은 매일 밤 나를 돌보느라 허리까지 나빠지고 있어요. 나 때문에 가족들이 싸우는 소리도 들었어요. 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모습도 봤어요. 여보,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은 항상 나를 사랑해줬고 아이들도 잘 키웠어요. 우리는 좋은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그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다투고, 나 때문에 지쳐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여보, 나를 찾지 마세요. 나는 괜찮을 거예요. 어디론가 갈 거예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당신들은 부디 편히 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사랑받았으니까요. 여보, 준호에게 전해주세요.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좋은 의사가 되어줘서 고마워. 수진이에게도 전해주세요. 엄마는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서 행복했어. 아이들 잘 키워.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나를 사랑해줘서 나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나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사랑했어요. 당신의 아내 영희. 철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여보. 그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동네를 돌아다니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어머니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편지를 남기고. 뭐라고요? 지금 바로 갈게요. 수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를 받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어디로 가신 거예요? 모르겠어. 편지에는 찾지 말라고. 1시간 후 준호와 수진이가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함께 읽었습니다.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엄마, 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엄마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 걸까요?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편지를 꽉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침 6시경 영희 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 그리고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쳐 아내가 남긴 글들을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가 적어온 기록들, 죄책감, 걱정, 사랑,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철수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짐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 전부였어요. 밤은 깊어갔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희 씨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철수 씨는 매일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아내가 자주 가던 공원, 함께 산책하던 길, 단골마트, 모든 곳을 뒤졌지만 아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도 함께 찾아다녔습니다. 실종자 전단지를 붙이고 지역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식은 없었습니다. 나흘째 저녁, 철수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여보, 나를 찾지 마세요. 그 문장을 읽으며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찾지 말아야 하는 걸까?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 나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걸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으신 걸까요? 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구나.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 사랑 때문에 떠나신 거야. 수진이가 울먹였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더 사랑한다는 걸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철수 씨는 두 자녀를 바라봤습니다. 너희들은 충분히 사랑했어. 어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야. 다만 어머니는 우리가 힘들까봐 떠나신 거지. 그날 밤 철수 씨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을 찾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든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정말 돌아오고 싶지 않다면 그때는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 삶의 전부였어요. 닷새째 되는 날 저녁, 철수 씨는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철수 씨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영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옷은 먼지가 묻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영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 찾아오는 길을 잊어버려서 한참 헤맸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죠? 나는 그냥 가족들이 편해졌으면 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꽉 안았습니다. 영희 씨는 남편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철수 씨도 울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미안해요.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현관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네 사람은 함께 안았습니다.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집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헤맸는데 오늘 아침에야 겨우 찾아왔어요. 길에서 꽃을 팔고 있더라고요. 여보한테 주고 싶어서
샀어요. 손에 든 작은 꽃다발. 시들어 있었지만 그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철수 씨는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희 씨는 따뜻한 죽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철수 씨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있어요. 끝까지 함께. 영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치매는 기억을 지워가지만 사랑은 남아 있습니다. 가족의 손을 잡은 따뜻함은 어떤 기억보다 강합니다. 그날 밤 네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 만들 때 큰 힘이 됩니다.